자, 이번엔 세 가지 키워드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정다운 LS증권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AI 불시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이 AI 불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엔비디아 쪽에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 수출을 다시 이제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책이 혹시 후퇴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이미 좀 강경책이 후퇴하는 그림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배경으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후퇴하는 배경으로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예. 일단은 지지율이 좀 낮아져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음. 낮아진 지지율 하에서 내년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부분, 더불어서 이제 어포더빌리티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국민들이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소득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인플레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살기가 사실은 좀 힘들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경기적인 문제로 어포더빌리티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무언가 타겟책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 타겟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해외에서 자금을 끌어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이제 경기적인 측면을 개선시키는 부분이라든지 그걸 또 보여주는 주가의 반등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 수출,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H200 수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앞에서 좀 살펴보면은 네. 관세에 관련해서도 농산품이라든지 뭐 브라질과의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하게 이전에는 강하게 관세를 때리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그거를 이제 자국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풀어주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트럼프가 좀 후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H200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에 있어서 허락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 역시도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두 가지 측면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중국에서의 AI 칩 수요가 강력하다라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바이두라든지 뭐 텐센트라든지 실적 발표를 한 것들을 보면은 AI 인프라 투자 자체가 좀 둔화하는 그림을 보여주기는 했어요. 근데 네. 이렇게 둔화하는 그림이 투자에 대한 의지가 약화됐다라고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땐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AI 칩에 대한 조달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투자가 좀 늦어진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또 AI 관련된 매출 같은 경우는 강한 성장세를 좀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미국이 AI 칩을 수출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게 한 가지고 또 다른 한 가지로 좀 얘기가 되는 부분은 중국과 미국의 경쟁 관계, 대립 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기술적으로 정말 자립화했을 경우에는 미국과의 온전한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어쨌든 AI 투자, 기술 패권에 대한 의지를 꺾을 가능성은 낮다 보니까 네. 그럴 바에는 미국의 칩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의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여기에 또 간밤에 이제 나왔던 속보였었죠.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 엔비디아 칩의 중국 수출과 관련해서는 이 최종 결정권자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런 발언을 또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뭐 이번에는 좀 긍정적인 어떤 입장을 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AI 불시와 관련해서 구글의 제미나이가 상당히 핫하다고 하죠. 오픈 AI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그리고 이 AI 생태계, 뭐 판도에도 변화를 줄지가 궁금한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이 구글의 제미나이 3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기술적으로 좀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네. 이런 AI와 관련해서 이런 경쟁 관계가 좀 강하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AI 투자를 기업 단에서는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AI를 통해서 무언가 수익화를 하고 네. 무언가 생산성 혁명을 가져가는 그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AI 투자와 관련해서 엔비디아, 오라클 이렇게 세 개의 축으로 해서 약간의 순환 출자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던 기업이다 보니까 다른 투자와 관련해서 혹은 수익화와 관련해서 엮여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오픈 AI에 대한 무언가 앞으로의 성공 기대감이 좀 꺾이는 부분들이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기업들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약간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오픈 AI 대비해서 생각지 못했던 제미나이 3가 이제 부상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여러 경쟁 관계가 이렇게 좀 건전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림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대형 호재가 하나 더 기다리고 있죠. 아시아 최대 부호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안바니가 또 한국을 방문한다라고 합니다. 이재용 이제 회장과 만나서 AI 투심을 살릴 만한 그런 이슈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안바니가 이제 인도 최대 플랫폼 통신 기업의 이제 총수인데, 예. 이 분이 이제 방한을 하면서 이재용 회장과 만난다라고 했을 때, 물론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근데 회동이라든지 무언가 논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당연히 기대감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 맞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무언가를 좀 예상하고 이러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기존에 2012년에 4G LTE 네트워크 장비 관련해서 삼성이 이 안바니 쪽에 그러니까 릴라이언스 그룹이었나요? 이쪽으로 이제 단독으로 장비를 공급을 했던 사례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대감을 좀 높이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의 호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뭐 투심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원화 방어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심상치가 않습니다. 역외 시장 기준으로 이제 1,470원대 위에서 오늘도 또 이제 거래가 됐는데 이 정도는 뭐 뉴노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환율을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된 건지 그리고 뭐 전일에 이제 환율협의체 첫 회의가 있었는데 어떤 방안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환율에 대해서는 뭐 뒤에서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레벨 자체가 상당히 좀 높아진 건 맞는 것 같고 예. 다만 방향성 측면에서는 조금 그래도 하방으로의 방향성을 보고 있기는 합니다. 이 얘기는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네. 일단 환율 협의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은 기재부, 한은, 국민연금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시로 좀 협의에 나설 것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좀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 요청 그리고 국민연금의 외환 수합을 연장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전략적 환액지가 뭐냐면은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자산이 상당히 많은데 환율이 이제 기준치보다 높아졌다라고 했을 때 전략적으로 해외 자산을 일정 부분 매각하는 방식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아무래도 달러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늘려줄 수 있다라는 측면이 수급적으로는 원화의 강세를 약간은 좀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외환 수합 연장에 대해서는 한은과 국민연금이 지금 외환 수합이 좀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네. 650억 달러 규모로 올해 연말까지 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원래 국민연금이 자산이 들어올 때 원화로 들어옵니다. 그 현금이 들어올 때 이 예. 부분을 이제 달러로 전환을 해서 이걸로 이제 해외 자산을 매수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는데 만약에 국민연금이 한국은행과 스왑을 체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기반으로 시장에 달러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 없이 해외 자산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그 가해지는 충격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연장을 함으로써 추가적인 원화 약세를 좀 막아내는 그림을 생각을 하는 건데 네. 두 가지 다 사실은 국민연금을 활용을 하는 거고 국민연금을 활용한다라는 거는 근본적인 펀더멘탈은 사실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수급적으로 무언가의 좀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바뀌어 나가는 펀더멘탈을 반영할 시간을 좀 준다. 시장을 약간은 냉각시켜 준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어느 정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1,500원마저 뚫리는 게 아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레벨이 높아진 거는 사실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이 정도 레벨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진 않았는데 네. 어쨌든 방향성 측면에서는 내년을 바라봤을 때 하향 안정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환율에 대한 결정적인 요인들이 두 가지를 좀 들 수 있는데 하나는 내외 금리 차, 또 다른 하나로 보면은 상대적인 경기 모멘텀, 성장률 격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외 금리 차로 바라봤을 때는 어쨌든 미국은 금리 인하 사이클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하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은 금리 차이라는 부분이 좀 축소되는 그림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성장률 격차라고 두 번째 요인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역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준에서 약간은 꺾이는 그림을 내년에는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최근을 바라봤을 때는 바닥권에서 약간 반등해 나가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6년도 GDP 성장률을 바라봤을 때는 미국과 한국의 성장률 격차가 상당히 좀 좁혀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펀더멘탈 요인들을 바라봤을 때에는 원달러 환율이 높은 레벨이기는 하나 그래도 하방 안정을 좀 기대할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외환 시장 상황이 워낙 어지럽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이 코스피를 떠나는 이른바 외국인 엑소더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하락장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클까요? 하락장이 이어질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뭐 꾸준히 최근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 큰 추세를 이루는 요인들을 바라봤을 때 여전히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했을 때에는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비중 확대를 통해서 대응을 하는 게 수익률 관점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큰 추세를 이루는 요인들은 뭐 꾸준히 말씀을 드렸다시피 글로벌리 유동성이 풀려나가고 있고 이렇게 풀린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AI 투자가 지속되는 상황 그리고 더불어서 정부에서 증시 활성화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는 부분들 이렇게 세 가지를 주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키워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종전한 진전인데요. 방산과 재건 같이 이제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종전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당연히 안 좋은 이슈이기는 합니다. 근데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좀 종전이 아직은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진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유럽 쪽이라든지 아니면 중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방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정책적으로 이미 좀 기대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방안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꺾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재건과 관련해서 이제 전일에 건설기계 업종들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종전으로 인해서 재건을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건설기계 쪽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뭐 물론 당연히 좋아질 수는 있는데 이렇게 좀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주가는 이후에는 실질적인 수혜라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렇게 바라봤을 때는 단기 급등 가능성을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보다 이제 펀더멘탈리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미국의 주택 시장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래 올해 가을에 베센트 장관이 국가적인 주택 비상사태 선포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주택 경기 쪽에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좀 다시 사그라든 상태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쪽에서의 변화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건설기계 시장 자체가 조금은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관련된 투자 인사이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매스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